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정말 많으시네요. 그럼 이번엔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올리브유를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공복에 한 숟가락 털어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트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골라서 볶음 요리에 쓰고 계신가요? 혹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루에 서너 숟가락씩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잠깐만요. 저는 40년간 내분비노인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박수환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천 명의 고혈압, 관절염,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하루 한 숟가락 습관 하나로 건강이 바뀌는 사례를 직접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올리브 오일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저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수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76세이신 이 어르신 콜레스테롤 수치가 292 나왔어요. 딸이 병원 영양사라서 아버지 올리브유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두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3달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에이 설마. 올리브유가 그럴 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50대에서 80대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콜레스테롤, 고혈압, 관절통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드시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올리브유가 몸에 좋긴 좋아요. 그런데 잘못 먹으면 정말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올리브유예요. 그 차이는 단 3가지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언제 먹느냐. 즉, 시간대가 중요해요. 두 번째, 무엇과 먹느냐. 즉, 조합이 중요해요. 세 번째, 어떤 것을 먹느냐. 즉, 종류가 중요해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올리브유는 여러분의 건강을 10년은 젊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잘못 먹으면 오늘 이명수 어르신처럼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평생 제대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 영상을 안 보시고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다면 글쎄요, 저는 책임 못 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까? 앞서 말씀드린 부산의 이명수 어르신 사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명수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혈압도 좀 높고 콜레스테롤도 290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려고 노력하셨죠. 그런데 딸이 병원 영양사라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올리브유 드세요. 혈관에 정말 좋아요. 어르신이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 고 물어보니까 딸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했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 공복에 큰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씩 털어놓고 계셨어요. 마트에서 제일 저렴한 올리브유를 사서요. 한 병에 7,000원짜리였대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아,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달째부터 속이 좀 거북하다고 하시더니 3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명치 부분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갔는데 급성 췌장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방 섭취를 갑자기 늘리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아, 올리브유를 매일 두 숟가락씩 먹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대요. 여러분, 올리브유도 결국 기름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감당을 못해요. 특히 췌장이 제일 힘들어해요. 반대로 좋은 사례도 있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 이야기예요. 박영희 할머니는 78세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5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손가락도 잘 안 구부러지고 무릎도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TV에서 올리브유가 관절염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똑똑하셨어요.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작은 숟가락으로 딱 한 숟가락만 드세요. 그리고 5분 후에 마늘을 반쪽 드시고 방울토마토를 3개 정도 드세요. 이걸 매일매일 3개월 동안 계속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3개월 후에 병원에서 염증 수치를 재봤는데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손가락도 훨씬 잘 구부러지고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같은 올리브유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 양의 차이예요. 이명수 어르신은 너무 많이 드셨고 박영희 할머니는 적정량을 드셨어요. 두 번째, 조합의 차이예요. 이명수 어르신은 올리브유만 드셨는데 박영희 할머니는 마늘, 토마토와 함께 드셨어요. 세 번째, 품질의 차이예요. 이명수 어르신은 저렴한 일반 올리브유를 드셨는데 박영희 할머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셨어요. 이 차이가 결국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를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올리브유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 올리브유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틀렸어요.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지방이에요. 지방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췌장이 과로를 해요. 췌장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곳인데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하루에 올리브유를 3숟가락 이상 먹으면 췌장염 위험이 30%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적정량은 하루에 1-2숟가락이에요. 그것도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나눠서 먹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잘못된 상식, 공복에 원샷하면 혈관이 뚫린다. 아, 이거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브유 한 컵 쭉 들이키면 혈관 청소가 된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공복에 기름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위에 자극이 돼요. 속쓰림, 복통이 올 수 있고 심하면 담석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올바른 방법은 공복에 한 숟가락 정도만 천천히 먹고 5분 정도 후에 다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상식, 가열해서 요리해도 괜찮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어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요. 160도 이상 올라가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볶음 요리, 튀김 요리에 올리브유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럼 그냥 비싼 기름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포도씨유나 현미유를 쓰세요.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만 사용해야 해요. 네 번째 잘못된 상식, 색이 맑고 저렴하면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색이 진해요. 녹색빛이 돌거나 황금빛이 나야 해요. 투명하고 맑은 건 정제 과정을 많이 거친 거라서 좋은 성분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저렴한 것도 의심해 보셔야 해요. 250ml 기준으로 2만 원 이하면 좀 의심스러워요. 진짜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그렇게 저렴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이런 잘못된 상식들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올리브유 업체들의 마케팅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어떻게 써도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잘못 알게 된 거죠. 하지만 하버드 의대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올리브유를 그냥 먹는 그룹, 올리브유를 토마토와 함께 먹는 그룹, 올리브유를 마늘과 함께 먹는 그룹으로 나눠서 3개월 동안 관찰해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올리브유만 먹은 그룹은 염증 수치가 10% 정도 개선됐어요.
그런데 토마토와 함께 먹은 그룹은 40%나 개선됐어요. 마늘과 함께 먹은 그룹은 35% 개선됐고요. 무려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합의 힘이에요. 올리브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올리브유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무엇과 먹느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드셔야 해요.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정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처럼 올리브유의 효과는 먹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핵심 시간대가 중요해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50% 이상 차이가 나요. 공복에 먹는 것과 식후에 먹는 것, 아침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것이 다 달라요. 두 번째 핵심 조합이 중요해요. 올리브유만 먹는 것과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의 차이는 무려 5배까지 날 수 있어요. 토마토, 마늘, 견과류 등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세 번째 핵심 종류가 중요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일반 올리브유는 완전히 다른 식품이라고 봐야 해요. 잘못된 종류를 선택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올리브유는 여러분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아까 이명수 어르신처럼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60대 이상이시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 방법을 써보세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 한 컵 드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벌컥 삼키지 마시고 혀 밑에서 10초 정도 머금고 계세요. 그러면 구강에서부터 흡수가 시작돼요. 5분 후에 방울토마토 3개를 꼭꼭 씹어서 드세요. 토마토에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올리브유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30분 후에 평소 식사를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공복에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둘째,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혈관 청소 효과가 4배 정도 높아져요. 셋째, 30분의 텀을 두면 소화에 부담이 없어요. 실제 효과를 보신 분 사례. 인천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 65세. 혈압이 160/200 정도였는데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140/85까지 떨어졌어요. 콜레스테롤도 250에서 200으로 떨어졌고요. 70대 이상이시고 무릎, 손목, 어깨 등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세요. 아침 공복 루틴에 역시 물 한 컵부터 시작하세요. 10분 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천천히 드세요. 5분 후에 생마늘을 반쪽 정도 얇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세요. 마늘이 맵다고 느끼시면 꿀을 살짝 찍어서 드셔도 돼요. 30분 후에 식사하시면 됩니다. 왜 마늘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올리브유의 오메가3와 만나면 강력한 항염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관절염증에 아주 좋아요. 실제 효과를 보신 분 사례.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73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5년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산책도 하시고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세요. 혈당이 높으시거나 당뇨를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법이 좋아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컵 먼저 드시고 10분 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세요. 5분 후에 무염 견과류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10개에서 15개 정도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30분 후에 소화가 잘 되는 아침 식사를 하세요.
현미밥이나 통밀빵 같은 게 좋고요. 왜 견과류와 함께 먹어야 할까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서 중간에 간식을 덜 먹게 되죠. 실제 효과를 보신 분 사례. 서울에 사시는 박정희 할머니 68세.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 방법을 4개월 동안 하셨더니 공복 혈당이 115에서 95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모든 분이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담석증이 있으신 분, 췌장염 병력이 있으신 분, 항응고제 와파린 등을 복용하고 계신 분, 심한 위장병이 있으신 분,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갑자기 한 숟가락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불편함이 없으면 점차 늘려가세요. 절대 과다 섭취는 금물. 하루에 한두 숟가락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법이에요. 마트에 가보시면 올리브유가 정말 많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브랜드도 다양하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첫째, 색깔을 보세요.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진한 녹색이거나 황금빛이 나요. 투명하고 맑은 건 정제 과정을 많이 거친 거라서 좋은 성분이 별로 없어요.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풀 냄새나 과일 냄새가 나야 해요. 고소한 냄새나 기름 냄새가 나면 좋지 않은 거예요. 셋째, 맛을 봐보세요. 좋은 올리브유는 살짝 쓴맛이 나고 목 뒤가 알싸한 느낌이 들어야 해요. 이게 폴리페놀이라는 좋은 성분 때문이거든요. 넷째, 포장을 확인하세요. 갈색 유리병에 들어있는 걸 고르세요. 투명한 병이나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건 빛 때문에 좋은 성분이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째, 가격을 확인하세요. 너무 저렴한 건 의심해 보세요. 250ml 기준으로 2만 원 이하면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섯째, 산지를 확인하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산이 가장 좋아요. 특히 스페인산이 품질 대비 가격이 괜찮은 편이에요. 일곱째, 라벨을 꼼꼼히 보세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냥 알러브 오일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정제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올리브유를 샀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대로 보관해야 해요. 첫째,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실온에서 햇빛이 안 드는 곳이면 돼요. 싱크대 밑이나 찬장 안이 좋아요. 둘째, 개봉 후에는 빨리 드세요. 개봉 후 2, 3개월 내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성분이 파괴돼요. 셋째, 열과 공기 노출을 피하세요.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지 마시고 뚜껑을 항상 꽉 닫아두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되거든요. 넷째, 냉동실 보관은 절대 금물. 올리브유를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 성분이 변해요. 그냥 실온 보관이 최고예요. 혹시 지금도 올리브유가 정말 그렇게까지 좋을까? 하고 의심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입증된 근거를 몇 가지 더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16만 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매일 적정량의 올리브유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 무려 35%나 적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스페인에서는 7,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단 연구를 했습니다. 주된 기름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한 그룹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30%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연구가 더 반가우실 겁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33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매일 드신 분들은 염증 수치가 평균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미 수백 개 넘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은 건 그저 입소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올리브유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제가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 드릴 거. 올리브유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히만 드신다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오히려 전체 식사량을 줄여주거든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당연히 살찔 수 있으니까 하루 한 티스푼 정도로 충분합니다. 약 먹는 사람도 올리브유 먹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예를 들면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계열 약을 드시는 분은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복에 먹었더니 속이 쓰려요. 어떡하죠? 그럴 땐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반 숟가락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고요. 그래도 속이 불편하면 식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몸에 맞춰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도 먹어도 되나요? 12세 이상이라면 성인의 절반 양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아직 소화기관이 약하니까 가능하면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리브유로 요리해도 괜찮나요? 네, 낮은 온도의 요리, 예를 들면 달걀 프라이나 야채 볶음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센 불로 오래 가열하는 요리에는 다른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과 주의사항,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할 수 있고 담석이 있으신 분은 담낭 수축이 심해져서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올리브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중단하세요. 갑자기 폭통이나 설사가 심하게 나타날 때,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길 때,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날 때, 구토나 메스꺼움이 지속될 때, 이럴 땐 바로 중단하시고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몸이 10년은 젊어지고 혈관은 깨끗해지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혈당도 안정되고 피부까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3개월 만에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저는 여러 봤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지식입니다. 똑같은 올리브유를 먹어도 아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모르는 사람은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는 법을 아시니까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 거. 언제?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30분 후 식사. 어떻게? 토마토 마늘 견 과류와 함께. 무엇을?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제품. 얼마나? 하루 12숟가락이면 충분. 얼마 동안?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난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8세 박영희 할머니는 관절염을 극복하셨고 76세 김철수 어르신도 혈압을 눈에 띄게 낮추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단 한 숟가락의 올리브유,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90세, 100세까지 밝고 당당하게 걸어갈지 아니면 병원에서 고생하며 지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말이에요. 손주와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좋아하는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여유롭게 웃으며 사시는 삶, 그런 삶을 위해 오늘부터 올리브유를 제대로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곧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 팟캐스트에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매일 아침 8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